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또 개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워낙 중요합니다. 헌법이란 것은 그 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헌법이 바뀌면은 그 나라의 구조, 생리, 작동 원리, 규칙 다 바뀌고 국민들의 생활이 바뀌어버립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바뀌면은 국민들의 운명도 바뀌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를 중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낸 개헌안의 핵심은 이 자유를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골절 환자를 눕혀놓고 마취시킨 다음에 뇌 수술을 해가지고 뇌를 다른 걸로 사회주의적 또는 사회민주적 뇌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체제 소매치기입니다. 체제를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헌을 빙자한 국체 변경 음모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의 헌법도 그 나라의 체제를 뒤바꿔버리는, 그리고 비슷하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개헌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 자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모를 자살 개헌 음모다 이렇게 부를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유 말살 개헌 음모입니다. 그리고 국가 자살 개헌 음모입니다. 줄여서 자살 개헌 또는 자유 말살 개헌. 이것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데 그 저지하는데 제일 앞장서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고 의석수도 100석을 한 10여 석 초과한 의석을 갖고 있으므로 딱 단결해 있으면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아주 나태한 태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반국가적인 개헌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에는. 이 보초를 서라고 하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초로 자임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유로운 한국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 불친분이 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형법으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보초가 자면은. 그런데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국민과 국회, 대통령 모두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며 현재 대다수 국민과 국회의원 등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조기 개헌이 성공할 확률은 51%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약 1,200원 정도 절약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1,200억 원에 팔아넘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부자유 대한민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없애려고 하는 이런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개헌에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개헌 아닙니까? 개헌안이 나와야 찬성 반대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개헌안이 만약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올 때 과연 국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맨정신을 가진 국민들 참 많습니다. 1,200원 왜 돈과 연결시킵니까? 자칭 촛불혁명 세력 그리고 한국의 계급투쟁 세력, 좌파라고 불리는 이 세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뻔합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중민주주의로 바꾼다. 그런데 그 민중은 누구냐? 그 글자 그대로의 국민 전체, 서민 전체가 아니고 특정 이념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민중 독재로 가는 길을 열겠다. 그게 제일 장애물이 자유다, 자유. 이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는 한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아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수는 있지만은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헌법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국민들의 무기가 되면은 자기들이 단죄당한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은 이 대한민국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뇌수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 헌법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지금 왕따가 되고 있는 반인류 범죄 집단인 북한 정권과 동거하는 연방제 통일 안으로 가겠다.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 헌법 구조를 만들겠다는 속셈은 뻔하고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 번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번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헌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국민들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니까 무심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개헌안이 나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지금 머리동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우선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개헌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또는 이런 개헌을 대통령이 방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첫째, 헌법에 적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66조입니다.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가의 독립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토의 보존입니다. 영토의 보존에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까지 우리의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헌법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 헌법 제3조 위반입니다.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흡수해야 됩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국가연합식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책무 위반이 됩니다. 헌법 제4조 위반이 됩니다. 헌법 제3조 위반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한다고 그랬는데 국가의 계속성은 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로서 계속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인 개헌은 가능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를 배제하는 그런 국채 변경적 헌법을 만들으라는 임무를 대통령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바꿀 권한은 국민들한테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살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는 다른 나라 침범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한 다음에 그런 헌법을 만드는 것은 뭐 힘이 붙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69조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점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따져봅시다. 헌법을 준수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살 헌법 개정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준수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를 보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 보위는 헌법 소유에서 출발합니다. 국가 보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를 배제하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어야만 국민의 자유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66조와 69조를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자살헌법 개정, 자살 개헌,
자살개헌, 저지,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동시에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가 알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임기 중에 이런 식의 개헌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개헌을 안 한다. 이런 식의 개헌을 밀어붙이면은 나라가 불행해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행해집니다. 이런 식의 개헌을 밀어붙이면은 나라가 좌우로 갈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석 구조로는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깨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개헌 방향은 세계 정세와 완전히 역주행하는 겁니다. 아니, 세계 문명국가가 다 힘을 합쳐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가지고 핵을 포기시키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 반인류 집단, 나치를 능가하는 이런 학살 정권을 인류의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제거하겠다고 힘을 모으고 있는 판에 그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연방제 통일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도대체 될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시도하면은 본인도 불행해지고 정부도 불행해지고 국회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싸우지 말자는 거죠. 문명의 흐름, 아니 문명의 발전 방향이 지금 김정은 정권한테 있습니까? 계급투쟁론에 있습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지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이 세계를 보면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용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언론이 만만하고 검찰이 시킨 대로 잘하고 법원도 이제 저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은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이미 김정은이가 늪에 빠졌어요. 그 김정은을 살려주려고 같이 늪 속으로 들어가서 발버둥 치다가는 같이 동반 죽음을 맞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은 이런 개헌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개헌은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임기 중에 개헌 안 한다. 임기 중에는 개헌에 관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 개헌은 원래 논의가 일본의 예도 있지만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논의가 거칩니다. 논의를 거치는 것이 개헌 논의입니다. 물론 임기 중임제냐 단임제냐 이 정도 같은 거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 합의가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이 개헌은 국민들이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 개헌안을 알게 된 것은 최근 일주일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국민들이 토론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토론 과정이 저는 문재인 임기 5년간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개헌의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이 공론화 과정에는 KBS, MBC, SBS 모든 방송이 중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백 군데서 열려야 됩니다. 수백 군데서. 학자들만 토론에 참여해도 안 되고 노동자도 기업인도 기술자도 좌파 우파 경상도 전라도 사람 다 남녀노소 다 참여해가지고 이 개헌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론화죠. 그 토론이 격렬할수록 좋습니다.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헌법의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떤 방향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토론을 해보면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생각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는 국민, 국회, 언론, 전문가, 보통 사람 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토론은 아주 멋진 토론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민주주의는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문제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골조를 바꾸겠다는 이런 개헌안을 논의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공론화 과정 거쳤습니까? 토론회 자기들끼리 했을지는 모르는데 국민들이 알고 했습니까? 거기서 KBS, MBC, SBS 종편 중계했습니까? 이것은 밀실에서 소수가 국민들을 농락하는 음모적 개헌입니다. 음모적 개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200억 원 아끼려고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개헌안 처리하겠다. 이게 국회의장이 할 소리입니까? 국회의장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대규모 공사를 5, 6개월 만에 해치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집수리도 그렇게 안 합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짓고 있던 신고리 5호, 6호기 원자력 발전소 문재인 대통령이 중단시켰어요. 이미 공사가 한 30% 진척됐는데.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공론위를 만들어가지고 토론회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공사 중단이 맞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몇 달 토론이 진행되니까 양쪽이 다 자기 입장을 공사 중단 반대, 공사 중단 찬성 막 토론을 하니까 그 공론위원회에 참여했던 일종의 심판단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은 안 된다. 해서 공사가 지금 재개됐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대성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골조를 바꾸고 영혼을 바꿔치기 하는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 2개 짓는 것보다도 못한 겁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자력 발전소 중단 여부는 공론화에 붙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왜 공론화도 하지 않고 이 국회의장처럼 앞으로 6개월 안에 해치우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정권 소매치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소매치기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죠. 물론 바람잡을 수단은 많다는 걸 잘 압니다. MBC 이어서 이제 KBS도 넘어갈 거고. 그러나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은 또한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면 국민들이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개헌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앞으로 임기 중에 개헌의 방향, 개헌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토론에 붙이겠다.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개헌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고 그 다음 정권이 그걸 개헌안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다음 정권이 개헌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복이 오고 대한민국에도 행운이 깃들고 이런 국론 분열 현상 이게 더 심해지면은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 때입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자살적 개헌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과연 촛불혁명 세력인들 득될 게 있겠습니까? 1,200억 원 아끼기 위해서 이런 자살 개헌 빨리 하자. 국회의장
이런 국회의장을 가진 국회도 국민도 참 불행합니다. 그러나 불행하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런 개헌 논의는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개헌 포기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헌에 관한 공론화를 1년 모자랍니다. 2년, 3년 임기 중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더 나은 제3의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